의자 등받이가 너무 높아. 너무 가려. 도대체가. 또 가리냐 다혜야? 안 가려? 그래서 이제 원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하자. 어차피 애들이 안 오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 접하는 원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X축에 접하는 원은 X축이 이렇게 생겼지만 위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부호가 문제가 돼. 그래서 Y축은 어디 있든 상관이 없어요. Y축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삐뚤게 그렸어. 그래서 여기 이게 X축에 접하는 원이 중심이 만약에 A, B라면 X축에 접하는 원은 요 길이가 딱 반지름이야. 딱 맞잖아. 요 길이가 X축에 접하지만 X좌표를 보는 게 아니라 X축에 접하니까 요 길이 Y좌표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X축에 접하는 원이 나오면 중심의 좌표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A, B로 똑같이 잡아요. 그런데 단 반지름 자리에 R을 쓰지 않고 뭘 쓰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B랑 똑같으니까 B를 쓰는데 이게 부호를 모른단 말이야. 지금은 내가 요 위쪽으로 그렸으니까 B가 플러스인 걸 아는 거지만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리면 B의 부호가 음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우리가 식을 쓸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절대값으로 쓰는데 절대값도 괜히 어려워 보이니까 그냥 어차피 R 제곱 자리에 넣는 거 B 제곱을 넣기로 하자. 그러니까 문자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그냥 A, B로 똑같이 잡는데 X축에 접하는 원은 Y좌표가 R제곱이랑 똑같다. 그래서 R제곱 자리에 B제곱을 넣기로 한다고요. 문자가 R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을 쓰는 방법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R을 안 쓴다는 얘기야. 만약에 Y축에 접하는 원이 나오잖아. Y축에 접하는 원이 나오면 똑같이 중심좌표를 A, B로 쓰는데 R제곱 자리에 Y축에 접한 애하고 X좌표를 제곱한 걸 R제곱 자리에 넣자. 외우자는 거지 이거를.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잖아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동시에 접하는 원이 몇 개 생기냐면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요쪽도 있고 요쪽도 있고 요쪽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중심의 좌표라는 게 꼭 플러스가 나올 수는 없단 말이야. 여기 이런 데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면 여기에 중심의 X좌표는 마이너스고 중심의 X좌표도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지. 그럼 반지름을 우리가 마이너스 3이라고 읽을 수는 없잖아. 그때 우리가 반지름을 3이라고 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호의 문제가 생기니 어떻게 한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는 중심의 좌표를 여태까지는 A, B로 썼었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만 중심을 R로 쓰고 반지름도 R제곱으로 놓을 건데 이렇게 잡으면 얘네가 왠지 다 플러스처럼 보이잖아.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는데 R이 3이지? 얘가 R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얘네들의 부호는 누가 결정하냐면 어차피 미지수가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R이 하나잖아. 지나가는 점을 무조건 줘야 되거든. 이런 문제에서 지나는 점을 하나 주게 돼 있어. 이렇게 지나가는 점을 줘야 내가 이 반지름인 미지수를 구할 수 있어. 지나는 점을 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 이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마이너스인 여길 지나간다고? 그러면 3, 4분면에 중심이 있겠네를 짐작해서 같은 부호를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다는 얘기지. 지나가는 점을 보고 여기 있는 부호를 보고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렇게 표시를 해놔야 우리가 얘를 식으로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다? 부호 바꿔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중심 좌표는. 그럼 식이 이제 전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안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식을 잡고 이 지나는 점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x, y에다 넣어서 r 값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갔을까? 그래서 우리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할 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할 때 지나는 점이 항상 나오거든요. 내가 1, 4분면에 잠깐 그릴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지나가는 점을 무조건 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r을 구할 수가 있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지나가는 점이 둘 다 플러스네. 그럼 나는 중심을 둘 다 플러스인 R로 잡을 수 있고 R제곱 자리는 그냥 여전히 R제곱을 쓸 수가 있어.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
부호 바꿔서 쓰고 는 R제곱 쓰고 지나가는 점의 부호 보고 여기다가 1,5를 갖다 넣으면 R에 대한 2차식이 나와. 그럼 R 값이 최대 몇 개 나오냐면 2개 나와. 왜 2개 나오냐면 1,5를 지나가면서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 진짜 지금은 잘 못 그리겠지만 미안해. 저쪽에도 접해야 되지. 접하는 원이 지금 내가 1,5를 여기다 하는 바람에 존장 크게 그려야 돼서요. 1,5를 좀 밑에다 그릴게요. 1,5 여기다 그릴게요. 1,5를 지나는 원을 X축, Y축을 동시에 접하면서 여길 또 지나는 원이 얼마나 크게 있을 거냐면 여길 또 지나면서 접하는 원이 여기 이렇게 있을 것이다. 몰라. 잘 못 그려요. 아무튼 한 개가 더 있다. 그래서 2개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어떤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항상 이렇게 2개가 생겨. 그래서 답이 2개가 나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할 거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걸 이제 한번 풀어본다는 거죠. 제가 일단 하나를 163번을 하나 풀고요.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한번 풀어볼게. 163번 잠깐 볼게. 163번. 그래서 중심이 이거 나 안 풀었지? 중심이 어떤 직선 위에 있대. 중심이 직선 위에 있는 이유 뭐랬냐? 중심이 직선 위에 있게 나오는 이유가 뭐랬어, 민재야? 혹시 기억나? 어떤 점이 어디 위에 있다라고 나오는 이유는 문자 하나로 줄이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Y축에 접하는 원인데 4,4를 지나는 원이 2개 있대.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하래. 문제 다 안 썼다, 선생님이 귀찮아서.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대. 왜 중심이 이런 직선 위에 있는 거 왜 준다고? 문자 하나로 줄이려고 주는 거야. 그럼 전 중심을 A, B라고 안 잡고 A만 잡고 여기다 A를 넣어요. 그럼 A 플러스 E가 Y좌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원의 중심이 되는 거지. 그런데 중심을 잡고 보니까 Y축에 접하네? 그러면 X좌표를 쳐다보면서 Y축에 접하지만 X좌표를 쳐다보면서 걔의 제곱이 R제곱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놔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Y축에 접하는 원은 Y축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에 이렇게 접할 거 아니야. 물론 이쪽에도 있겠죠, 접하는 애가.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랑 Y좌표를 봤을 때 이 길이가 반지름이랑 똑같으니까 결국 X좌표의 길이가 반지름이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식을 쓰면 어떻게 쓴다? 중심의 좌표는 항상 들어갈 때 부호 바꿔서 들어가고 얘도 둘 다 부호 바꿔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R제곱 자리엔 A제곱을 써요. 이렇게. 여기까지 갔을까? 그런 다음에 모르는 게 A 한 개야. A 한 개만 모르잖아. 그래서 지나가는 점이 이렇게 하나 나와야 돼. 그래서 4,4를 넣으래요. X자리에다 넣는 거야. 4,4를 넣으래. 그럼 여기는 4 빼기 2니까 2가 될 거 아니겠어? 계산한다. 4 빼기 2의 제곱은 16-8A 플러스 A제곱. 여기 4에서 2 빼면 일단 여기 2가 돼요. 2. 그래서 4-4A 플러스 A제곱는 A제곱. A제곱 쳐내. 없어졌어. 그럼 여기 A제곱에다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2A 계산하시면 20이 되고. 그래서 A 값이 이렇게 2개가 뜨네요. 그래서 A가 2 또는 10인데 문제에서 반지름 구해달래. 반지름. 야, R제곱이 A제곱이니까 여기다 루트 씌운 게 R인데 결국에 A가 이게 반지름이겠지.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럼 반지름이 여기다 루트 씌운 A인 2 또는 10인 거지. 그래서 반지름 2개를 합쳐서 얼마라고 써요? 10이 이렇게 쓰겠지. 이해 갔어? 그 다음 장 한번 볼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제가 8번 풀어볼게요. 8번 칠판 보시면 2,4를 지나간대. 2,4를 지나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다는 거야. 그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좌표가 다 반지름이네를 생각하시고 중심좌표를 어떻게 잡는다 그랬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만 R이라고 잡으랬어. 이렇게. 반지름 R제곱. 그런 다음에 지나가는 점의 부호를 보고 플러스네 플러스네 플러스 이렇게 냅둔댔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식을 쓰는 거지. 중심좌표가 R,R인데 부호 바꿔서 들어가고 는 R제곱. 이게 이 원의 방정식이야. 그런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 2,4를 지난대. 여기 2를 넣으면 4가 나올 거래.
여기까지 갔어. 그럼 이제 계산한다. R제곱 하나 쳐내. 여기 R제곱이 남았어요.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8R. 합치면 마이너스 12R. 제곱하면 4, 제곱하면 16. 합치면 20. 뭐야? 아까랑 답이 똑같아. 야, 걔 똑같지? 20은 10 곱하기 2. 그래서 R이 2 또는 10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아, 원의 방정식을 모두 다 구하래. 그럼 R에다 2 넣어서 여기 한 번은 중심좌표가 한 번은 뭐다? 2,2면서 반지름이 R제곱자리에 4 들어가는 거 한 번. R이 10이면 10,10이면서 R제곱자리에 100 들어가는 거 식을 이렇게 한 번씩 써주라는 거죠. 이렇게 한 번 쓰고 첫 번째 식, 두 번째 이걸로 중심이 10,10이면서 반지름 자리에 100을 쓰는 이렇게 두 개를 써주라는 거지. 실제로 이제 학교 시험은 이거보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수분해가 됐잖아. 안 되는 게 나와. 인수분해 안 되는 게 나와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R을 직접적으로 못 구하죠. 근과 계수의 관계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는 문제가 나와.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안 되는 게 나올 건데 되는 거 먼저 연습해. 안 되는 걸 풀지 우리가. 164번 한번 해보자. 조금 어려워. 원래 원이 좀 어려운데 어렵죠 원이. 이제 응용들이 이제 비슷한데 이게 되게 자주 아주 흔하게 나오는 최대 최소 문제인데요. 이 그래프로 그려서 확인하시는 문제인데 이 P라는 점은 6,2인가 봐. P라는 점은 6,2고 뭐 문제를 한 번만 읽을게요. 네, 그냥 P라는 점은 P라는 점이래요. 6,2가 있고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대. 이런 게 중요해. 움직이는 애. P가 어딘가 있을 텐데 원 위의 점은 아니겠지. 원 위의 점이면 원 위의 점이라고 주거든요. 대충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Q가 여기 위를 돌아다니고 있대요. Q가 돌아다녀. 위의 점이야.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정하는 거야. Q가 뭐 여기다 쳐. 이렇게 있다고 쳐. 그냥 계속 돌아다녀. 어디 있는지 아직 몰라. 어떻게 돌아다니게 구하래? P하고 Q를 연결했을 때 그 길이가 언제 제일 길어지냐. 얘랑 이제 연결을 할 건데 P가 만약 요쯤에 있으면 존장 가깝지. 아, Q가 요쯤에 있으면 Q가. 그게 길이의 최소값일 것 같잖아. 최대값은 제일 볼록한 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지? 네,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의 최대 최소거든. 그 최대 최소를 구할 땐 항상 중심을 통과해서 가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래야지 제일 볼록한 데를 갈 수 있어. 중심을 통과해야 돼. 얘가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딱 갔어. 그 다음부터 더 가야지. 여기가 제일 볼록한 그 지점이 Q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야. 어떻게 색깔 괜찮지 않냐? 아, 형광색으로 바꿨어. 왜냐면 형광색이 영상에 더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값이야. 그럼 딱 봐도 여기가 뭐겠어? Q가 여기 있을 때가 최소겠지. 그거 이해가? 그래서 최대를 구하는 순간에서 최소도 구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최대 최소값을. 중심이요. 항상 원은 제일 중요한 게 중심이야. 중심을 구해놓고 반지름까지 구해놓을 겁니다.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한댔어? 2로 나누고 부호 바꾸고 2로 나누고 부호 바꾸거든요. 이게 중심 좌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4가 되겠지. 거기까지 갔어? 저 R제곱 좀 구할게요. 공식을 외우는 거야. R제곱은 찌끄레기 넘겨요. 마이너스 10이네. 중심을 제곱하고 또 제곱해요. 그랬더니 R제곱이 10이거든. R제곱이 10이란 얘기는 R이 루트 10이란 얘기야 얘들아. R은 루트 10. 일단 체크해놓게. 그럼 이제 생각해봐.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어떻게 구하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일단 얘를 구해놔. 거기다가 반지름을 딱 더하면 최대 길이야. 점과 점 사이 길이를 구해서 반지름을 빼잖아? 최소 길이야.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반지름을 빼면 최소.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 이 길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루트 x 길이 빼서 제곱하시고요. y 길이 빼서 제곱하면 루트 68이야. 뭐 나올 거 있나? 루트 68? 4일은 4, 4, 7에 28이야. 2루트 17이거든요. 그러니까 하필 또 뭐 그지같이 줬어. 2루트 17이야. 잠깐 한 번만 보자. 마이너스 2,4. 걔 맞아. 그래서 2루트 17이 이 점과 점 사이 거리야. 거기다가 내가 반지름인 루트 10을 더하는 순간 PQ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PQ 길이의 최대값이 얼마가 되냐면 2루트 17인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인 루트 10을 더하면 되고요. 최소값 똑같죠?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인 루트 10을 빼면 되는 거야. 거기까지 갔어? 그랬을 때 최대 최소를 곱해달래. 두 개를 곱한다는 건 딱 봐도 가운데 부호가 다른
합차공식입니다. 합차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거 제곱. 아까 걔 제곱한 거 68이었잖아. 68. 제곱하면 68입니다. 빼기 뒤에 거 제곱 10이니까 답을 쓸 땐 58 이렇게 쓰겠다. 그지? 항상 길이의 최대는 중심부터 거리를 구한 다음 반지름 더하고 반지름 빼는 거야. 중심이 중요해.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167. 일단 중심이랑 R 구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중심 좌표랑 R은 구해놓고.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원의 거의 절반 정도 끝난 거거든요. 여기까지 배우면.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선생님이 처음 학원 강사, 학원 같은 학원에서 처음에는 그 대치동 같은 학원은 되게 조그만 학원이었어요. 한 이거보다 작았던 것 같은데. 대치동에 처음 갔을 때 학원은 되게 조그만 학원이었거든. 조그만 학원인데 선생님이 약간 동안이야. 지금도 개 늙었거든. 그래도 그 나이로 안 보여. 니네 내 나이 모르지. 그래서 니네 엄마 나이일 거 아니야. 내가 어쨌든 니네 엄마 나이보다 내가 더 많을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고3이니까. 그러면 하여튼 비슷한데 그 처음에 이제 내가 이제 되게 동안인 거는 뭐냐면 얼굴이 그냥 뭐라고 하지? 애같이 생겼었지. 왜냐면 그 꾸밀 줄 몰라서 대학교 2학년 때 화장했거든요. 안경도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쓰고 다녔거든. 그래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알바를 했는데 대치동 학원가에서 그 알바를 할 때 너무 어려 보여서 상담을 안 오는 거야. 거기 되게 무서워 동네가. 나 지금 벌써 몇 년 전이야. 나 대학교 때면 진짜 한 20년 넘게 흐른 건데 그 당시에 거기에 학원에 딱 가면 내가 가르쳤던 반이 초등학교 6학년 반이었거든요. 처음에 들어갔던 반이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다 고이과 하고 있었어. 그리고 고이과를 가르쳤다고. 그때 당시에도 장난해서 그때 야 우리 20년 전 생각해봐. 지금 안산에서 조그만 애들이 공부하는 게 얼만큼 하는지 가르쳐줘도 니네 놀랄걸? 안산에서요? 이런다고. 왜냐면 내가 우리 아들 5살 때면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야. 고3인데 5살 때면 우리 아들 학원 8개인가 다녔어. 그러니까 니네는 지금 학원 되게 조금 다니는 거잖아. 그러면 안산에서 학원 8개를 다녀요? 어떻게 8개 다녔는데 8개, 10개 이렇게 다녔던 것 같은데 우리 아들도 어릴 때? 영어 유치원 일단 다니지. 영어 유치원 다니지. 뭐 안 다닌 게 없어. 한자 뭐 이런 거 다 학원으로 치잖아 니네. 그지? 과학 뭐 실험하는 거 뭐 그런 거 알지? 뭐 별거 별거 다 다니잖아. 사고력 학원 등등등등. 우리 아들 5살 때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때 막 이 아동학대다 막 이런 얘기 막 TV에 나오고 이랬다고. 아무튼 근데 내가 그 대학교 때 알바할 때 그 안에 있던 애들이 한 10몇 개씩 다녔어 학원을. 그때 나는 그걸 처음 본 거잖아. 나는 되게 좀 가난하게 자란 것 같다고 얘기해줬잖아. 처음 봤는데 학원 뭐 다녀? 이랬더니 수학만 3개 다녀. 수학만 3개 다니고 영어 2개 다니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10몇 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가 충격받았던 게 그 초등학교 6학년 애가 농구학원을 다니는 거야. 나 농구학원 다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농구학원을 다닌다 했더니 농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배운대. 수행평가 뭐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농구학원 다니고 막 이랬을 때 그때 나 되게 문화 충격이었거든. 대학교 때는. 지금은 다 이해하는데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농구학원은 야 20년 전에 농구학원은 처음 듣는 얘기야. 지금 줄넘기 학원 있는 거 알지? 줄넘기 학원 있잖아. 줄넘기 학원도 웃기는 일이야. 줄넘기 학원이 왜 있냐고. 지금 생각해도 웃기는 일인데 그때 당시 농구학원, 줄넘기 학원 다 있었으니까 걔네가 그걸 다 다니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걔네들의 엄마 아빠 직업이 너무 좋았어. 내가 거기서 나는 이제 되게 안산에서 자란 건 아니고 나는 사당동에서 살다가 그래도 서울이잖아. 사당동 방배동 옆이야.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 나오고 엄마가 평촌으로 이사 와가지고 이제 평촌에서 안양에서 산 건데 그런 다음에 이제 대치동을 처음 가본 거죠. 학원 강사할 때. 갔는데 애들이 이제 물어봤지. 나 너무 궁금해서. 애들이 10몇 개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비만 도대체 얼마야. 근데 애들이 진짜 다 똘똘하게 생겼어. 다 막 뭐 한 딱가리 하게 생겼어. 얼굴도 되게 잘생기고 되게 예쁘게 생기고 막 그런 애들이 막 앉아있어. 엄마 뭐 하셔? 내가 그렇게 궁금해서 물으면 의사, 뭐 변호사부터 되게 많은데 기억에 남는 게 호텔 지배인이었는데 하얏트 호텔 지배인 막 이런 애들이 있었어. 그래서 되게 좋은 집안의 자제들이겠지. 아무튼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나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학원은 되게 작은 학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학원에 수업하고 있으니까 엄마들이 상담하러 와. 그럼 상담할 때 원장이랑 상담 안 하고 선생님하고 상담한다고 나를 찾아. 내가 문 열고 나가면 엄마들이 다 한꺼번에 집에 갔어. 한 6명 이렇게 우르르 다니거든 엄마들이. 근데 딱 보고 선생님이 너무 경력이 없겠네 이러고 그냥 나가. 그래서 내가 너무 동안이 스트레스여서 막
그랬던 하여튼 대치동 내내 거기서 학원 강사하는 내내 스트레스였어. 이렇게 스트레스 내가 알바하고자 나 학교 수학 선생님 할 건데 알바한다고 갔다가 스트레스 개 받아가지고 내가 임신 때보다 살쪘었던 것 같아. 대치동 학원 강사할 때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다가 때려치고 내 친구가 쉬고 있으니까 내 그때 당시에 그 생각했거든. 아, 내가 존장 잘 가르치게 이제 나의 능력을 만들어서 내가 다시 입성해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러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쉬고 있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안산에서 학원 강사를 중앙동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그만둬야 되는데 대타로 오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해가지고 두 달만 해달랬나? 그래가지고 대타로 갔던 거야. 갔는데 졸라 잘 가르친 거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기는 원장님들이 막 잡은 거야. 가르쳐 달라고. 이제 좀 여기서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거기 잡혀가지고 있는 바람에 거기서 막 영어로 수학 가르치는 거 있었거든? 나한테 이 대세가 영어로 수학 가르치는 거라는 거야. 영어로 수학 가르치는 걸 해보래. 그것 때문에 거기 잡혀가지고 있다가 진짜 그만두고 싶은데 하다가 존장 큰학원 원장님을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그 입시학원에 이제 가게 돼서 거기서부터 나의 학원 생활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처음 시강했던 게 얘예요. 시강이란 걸 처음 했거든요. 초보 때는 뭐 시강하냐? 초보인 거 알고 나를 고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시범 강의 없는데 시범 강의가 진짜 후달려요. 지금은 더 대대적으로 있어. 지금은 막 오디션 프로처럼 해. 저기 뭐 대치동 지금 뭐 메가스터디 이런 그런 강사들 있잖아. 대성 이런 강사들, 1타 강사들 되고 싶은 애들은 그냥 대규모 오디션처럼 그냥 가수 오디션처럼 여는 거야. 그 예선, 본선이 있어. 거기서 이제 학원 강사 시강하는 거야. 칠판 놓고. 개 무서워. 근데 나 때는 어떤 시강이었냐면 그 학원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 50명 있는 학원이다. 그러면 수학과 선생님들하고 이제 뭐 교무과장, 교무부장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한 15명이 들어와. 그 시강에 예약을 잡아서 시강을 하러 가. 그러면 이제 칠판에 내가 서 있고 나 처음 보는 선생님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여기 앉아 있어.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나한테 진도를 얘기해줘. 뭐 원의 방정식 고1 거 어디 사는 설명해 보시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한 몇 분 해. 질의응답이 있어. 뭘 질문을 해. 그럼 그걸 대답해 줘야 돼. 그래서 거기서 그 선생님들을 의논해서 이 선생님을 고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때 내가 처음 했던 게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왜냐면 원의 방정식에서 이게 설명이 제일 어렵거든.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알아. 졸라 어리버리 했나 보지? 근데 나 딴에는 되게 설명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살면서 뭔가를 이렇게 시험 같은 걸 봤을 때 내지는 면접을 봤을 때 떨어진 게 그때가 처음이어서 난 이게 아직도 기억나. 뭔가를 딱 했을 때 한 번도 면접 같은 거나 이런 거에서 와주세요 부탁은 들었어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이때 떨어진 거야. 그래갖고 내가 떨어지고 나서 나의 어떤 부분이 잘못이었지를 한참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초보였으니까 그랬겠지. 나를 인재를 못 알아본 거지. 아무튼 뭐 그랬다. 그래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니네 지금 족보닷컴 쓰냐? 써본 적 있지? 그 선생님이 한창 이제 큰 학원에서 강사를 되게 오래 하다가 이제 잘 가르치니까 이제 원장이 이제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어느 이제 큰 학원에 이제 스카웃 받아서 갔다? 거기가 족보닷컴에서 처음으로 족보닷컴이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때 지금 전국 거의 뭐 중고등학생 다 쓰지 않냐? 근데 족보닷컴이 그 당시에는 쓰긴 썼지. 근데 얘가 이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서 족보닷컴 하나 문제집 은행이 그때 하나밖에 없었는데 족보닷컴이 학원을 해보겠다고 처음 연 학원에 이제 내가 이제 스카웃돼서 간 거지. 저 원장님이랑 거의 주도적인 역할로 간 거였는데 그때 막 뭐 돈 많이 준다 해서 갔지. 그래서 막 했는데 이 족보닷컴에서 그때 나한테 인강을 하자고 찍자고 했는데 찍었어야 되는데 그때 찍었어야 돼. 인강이 그때 없었어 별로. 인강이 EBS 강의 그냥 몇 개 있고 인강이랑 그냥 아예 없던 시절이야. 근데 인강을 찍자는 거야.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찍었는데 그때 찍었어야 돼. 그랬으면 EBS까지 갔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창피함에 나 아이잖아. 못해요 막 이러다가 안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족보닷컴이 지금 그 자리까지 왔다.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그냥 보이면 이렇게 외워라야. 이거의 이름을 배우지 않을 걸 아마 학교에서도 두 점에서의 이제 두 점을 줘. 문제에서 이제 고정된 두 점을 어떻게든 줘요.
이렇게 고정된 점을 주고 이 두 점에서의 거리비가 뭐 몇 대 몇인 뭐 m 대 n으로 쓰고 싶었는데 방금 숫자로 그냥 해볼게. 두 점에서의 거리비가 2대 1이 되는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야. 이게 이제 잘 보시면 이 두 점에서의 거리비가 2대 1이 되는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이 두 점에서의 거리비가 2대 1이 무슨 말이냐면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럼 얘가 A고 얘가 B라고 쳐봐. 일단 설명이 한번 이해가 되는지 봐봐. A하고 B를 좌표를 주는데 이 좌표를 주고 이 두 점에서의 거리비가 2대 1이 된다는 것은 어떤 점도 2대 1이야? 직선상에서 2대 1.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분점. 걔도 2대 1이 점이 되는 거지. 이 점. 그 다음 또 어디? 또 2대 1이 되는 점들이 또 있을 거라고 어딘가. 있겠지. 길이가 2대 1. 그런 게 한두 개겠어? 존장 많을 거 아니야? 그 점들이 움직이면서 발자국을 남길 거 아니냐. 점을 이렇게 색칠을 하니까. 그 점들이 만드는 방정식을 찾아내란 얘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그려지냐면 실제로 이 점들의 자취는 실제로 원을 만들면서 이동을 하는데요. 이 점, 문제에서 둔 고정된 점을 가지고 찾는 거야. 요 두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두 점에서의 거리비가 2대 1인 일단 내분점부터 찾아. 직선상에서 2대 1인 내분점. 이게 내분점이거든요. 2대 1이야. 그 다음에 외분점도 하나 찾아요. 외분점. 외분점은 요 선 안에 있으면 안 돼. 연장선을 그렸을 때 그 선 바깥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2대 1은 뭐냐면 2로 갔다가 1로 돌아오는 그런 게 이제 외분점이야. 설명을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니네한테 외분점을. 외분점은 손을 칠판에서 띄면 안 돼, 분필을. 그 다음에 A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을 해야 되는데 2대 1로 도착해야 돼. 2로 갔다가 1로 도착하는 그 밖에 찍히는 점을 외분점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기준으로 이걸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위에 그려져. 그 점들이. 요 위에 뭐가 그려진다고? 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의 거리비가 2대 1인 점들이 이게 다 2대 1이야. 다 2대 1이야. 이 점들이 움직이면서 뭘 만들어? 이 원을 만든다고. 그 점들의 자체가 이 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외워야 되냐면 맨날 그리고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 아, 두 점에서의 거리비 문제가 나왔네? 그 선생님이 얘기한 그 무슨 원인가 보다. 걔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가장 직선상의 가장 짧은 2대 1 지점, 내분점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긴 거, 외분점 구하셔서 그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그런 원을 찾는 거야. 이해갔어? 얘가 지름의 양 끝점이야.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뭐가 된다? 원의 중심이 되겠지. 원의 중심을 찾은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지. 대충 이해갔어? 그래서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두 점의 거리비가 나오잖아. 이렇게 외우는 거야. 두 점의 거리비가 나오면 내분점, 외분점. 두 점의 거리비가 나오면 내분점, 외분점. 그렇게 외워야 돼요. 시험에 어렵게 나올 때 꼭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지금 내가 만들었으니까 구하지 않겠어. 여기 문제에 있어요. 이렇게 나와. 76페이지처럼 나와. 문제를 한번 니네가 속으로 읽어봐. 아, 요렇게 표현하는구나. 문제에서 이 두 점의 거리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두 점의 거리비가 나왔네.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문제다. 그 내분점,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P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래서 지금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B라는 점이 2,2인데 B라는 점이 2,2인데 이거에 2대 1인 점이니까 2대 1에 저 내분점 한번 구하고요. 외분점 한번 구할게요. 식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차이밖에 없다. 내분점은 이 비율 두 개를 더하는 거지. 더하는 거고 외분점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아니고 미안해. 플러스 1이야. 앞에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죠. 이렇게 뺀 거야. 내분점, 외분점. 여기 식을 잘 써놓으면 여기 식은 따로 구할 필요가 없죠. 보고 쓰면 되는 거니까. 얘부터 간다 나는. 헷갈리면 X좌표에 동그라미 쳐놓으랬다. 헷갈리면 X좌표에 동그라미 쳐서 크로스. 2는 3입니다.
더하기 얘는 얘랑 곱해야겠죠. 마이너스 1이지. 이해갔어? 근데 여기는 부호가 달라져야 되니까 4 플러스 1 미리 써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 y좌표 간다. y좌표 2는 4죠. 이렇게 곱하면 또 마이너스 1이지. 뭐야? 좌표 똑같은 거 맞아?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아 너무 그렇네. 그럼 좌표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내 말 뭔지 알지? 좌표가 똑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내분점이 몇 콤마?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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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1이고 얘는 5,5니까 지름의 양끝점이 이렇단 얘기야. 지름의 양끝점. 그럼 지름의 양끝점이 이러니까 결국 얘네들의 중점인 원의 중심은 2개 더해서 2로 나누고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3,3이 되겠지. 그럼 이제 반지름 구한다. 얘로 할까?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일 거 아니겠어? 루트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하면 루트 8이에요. 루트 8. 2루트 2겠지?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우리 넓이 구하래. 이 문제 넓이야. 반지름의 넓이. 반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8파이 이렇게 되겠죠. 밑에 거 한번 해보자.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거겠지. 야 타임 170번 풀어. 괜히 또 169번 다른 거 나왔어. 170번을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문제인 걸 알면서 풀자. 뭐야? 한다. 점과 점 사이 거리에 루트 안 씁니다. 제곱이 있어서요. x끼리 빼서 제곱하시고 y끼리 빼서 제곱하시고 더하기 bp는 점과 점 사이 거리인데 루트 쓰지 말란 얘기야. 그 다음 y끼리 빼서 제곱하시고 는하고 30으로 늘해. 그럼 이제 문제에서 준 거야 이걸. 그냥 간단히 정리 정돈만 하면 돼. x제곱 x제곱 2x제곱이다. y제곱 y제곱 2y제곱. 그 다음 x 앞에 개수 보면 여기밖에 없어. 마이너스 4x 그거 쓰는 겁니다. 그 다음 y 앞에 개수는 여기 플러스 2y 여기는 마이너스 6y 계산해서 쓰고 제곱하면 1 제곱하면 4 벌써 5야. 제곱하면 9 14지 벌써. 얘 될 거야. 14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6은 0이잖아. 원은 있잖아. 어떤 특징이 있냐면 x제곱이랑 y제곱 앞에 2면 싫어해. 무조건 1로 만드는 게 그냥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야. x제곱 앞에 있는 2로 다 나눠요. 2로 다 나누면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2로 나눠서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된 거지. 그럼 여기에서 중심의 좌표는 부호 바꿔서 2로 나누고 부호 바꿔서 2로 나누는 게 중심이고 r제곱 구합니다. r제곱은 찌끄레기 넘기시고요. 중심을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하면 아이고 뭐야 더하기 이렇게 많이 썼어. r제곱이 10이야. 뭔지 알지? 근데 얘가 이 움직이는 점이 원을 그리면서 움직여. 근데 그 도형에 뭘 구해? 넓이지. r제곱에다 뭐 쓰면 돼? 파이만 붙이면 되잖아.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점의 자취라고 어려운 게 아니라 점의 자취의 절반 이상의 문제는 관계식이 나와. 그럼 시키는 대로 넣으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조금 어려운 거. 그건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연습 문제 스텝 1까지